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사가 다시 운항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기업들의 일반적인 호실적 기대감들이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많이 회복시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노딜 브렉시트는 피했다라는 그런 안도감들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고 반등 수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매도를 부분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를 부분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문가들은 글쎄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대해서 발언을 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요. 지금 재계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 쪽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남쪽 시설을 다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동안 현대가 갖다 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북한의 속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 네, 목요일이고요.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수가 팡팡 터지니까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럽다라고 해야 되겠나요? 이게 정해진 변수대로만 가면 좋은데 참 시장이란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가서 또 딴지를 걸고, 또 잘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나와서 또 딴지를 걸고, 막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이제 저점권에서 상승세를 탈 때는 항상 그렇게 자꾸 딴지를 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호재만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상투권에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를 오히려 조금 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0.3%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2% 정도, 그 다음에 다우 지수도 한 0.2%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S&P 500 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고 하기 좀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가 그냥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이야기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랐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래도 투자 심리를 많이 개선시켜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은 지금 중국 쪽에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조금 많이 하락했었죠. 6%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다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잉 주가 같은 경우는요, 보잉사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실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 737 기종에 대해서 운행 제한이 지금 들어가 있죠. 왜냐면 이제 추락이 있었는데 두 차례나 추락이 좀 되었었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사고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같은 기종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운행 제한이 들어간 것은 이제 보잉사에게는 상당한 뭐랄까 실적의 감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자동차와는 좀 다르게요. 예전에 BMW 자동차에 막 불나고 막 그래서 판매가 감소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게 737기인지, 747 기종인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가, 비행기표를 티켓팅 할 때, 기종 보고 티켓팅 하지 않잖아요. 노선을 보고 티켓팅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서, 사실 항공사라든지 이런 공항, 또는 국가에서 이렇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다시 이제 운행 제한이 풀렸다, 괜찮다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로서는 비행기를 골라 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보잉사의 어떤 악재, 실적이 나쁘다는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거쳐 있다, 이제 조금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인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비행기가 같은 기종이 두 차례나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비행기라는 것은, 사고가 한번 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당할 수 있는 사고보다도 훨씬 더 사고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 기종에 두 번씩 사고가 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겠다, 이 말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는 이제 브렉시트의 신속 처리안이 일단 부결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부결된 이후에 영국 정부에서는 추가 입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EU 쪽에서 브렉시트를 연기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다림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U 쪽에서는 일단은 연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브렉시트의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 영국 정부가, 조기 총선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연기가 되고 나면, 조기 총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EU 쪽에서도 이제 연기 기간을 1월 31일까지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해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브렉시트는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딜에 대한 브렉시트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 노딜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은요,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주간 회의에서 농산물의 수입을 늘리고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강력하게 원하는 내용이죠. 농산물 수입을 좀 많이 해줘라, 그것과 환율을 안정화시켜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이렇게 리커창 총리의 어떤 주재로 인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면 미국 쪽으로서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수입량이 확대가 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이제 92.8%에서 93.5%로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번에 거의 확실시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또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합니다. 공매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풀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녁에 우리가 야간 방송 시간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화를 뭐 많이 낼 수 있는,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주가의 하락 원인을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공매도를 해놓고 나서 이제 주가를 대량으로 매도를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밑에서 매집을 해놓죠. 그럼 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한 시점에서 공매도를 쳐놓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수를 갖다 팔면서 주가의 인위적인 하락, 즉 아래쪽에서 수익 난 것에 대한 차익 실현과 함께 위쪽에서는 공매도를 쳐가지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수익까지 같이 챙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 공매도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는 것이다. 아니면은 뭐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너희들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매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소액을 가지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신용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큰 그런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처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개인들 것을 처리하지도 않거니와 또 개인들 것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증거금이라든지 이런 그 담보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2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을 공매도 치고 싶지만 여기서 뭐 담보를 제공해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증거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보게 되면은요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제 뭐 주가에는 이제 순기능의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순기능은 이제 뭐 과열되는 거품을 좀 걷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을 이렇게 공매도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게는 수익을 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시장 일정 부분을 일단 폐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홍콩도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소액 주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긴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홍콩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이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부 일단은 완전히 금지가 된 상태에서 공매도가 이것은 가능하니까 이건 공매도 쳐도 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완전 방식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홍콩의 사례를 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공매도를 금지를 당장 시킨다라는 것은요, 악용하는 세력들을 근절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매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순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순기능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공매도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당연히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들에게도 좀 그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공매도를 허용할 거라면 개인들에게도 그런 길들을 다 열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매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아예 금지를 시켜가지고 서로 다 같이 공매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공매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만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품, 그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서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매도에 대한 논란은 꾸준하게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합니다. 북한이 지금 금강산 쪽에 대한 남측 시설 철거하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나쁜 분위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재계에서도 북한이 현대그룹의 돈을 통해서 핵무기를 완성하고 나서는 완전 이제 토사구팽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참 이렇게 되면 진짜 열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1998년도에 정주영 그 예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제 그 정몽원 회장하고 함께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죠. 그러면서 소 500마리 소 500마리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런 빚을 갚겠다 그러면서 소 500마리를 또 임신한소로다가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소 500마리 갖다 주고 금강산에 대한 어떤 사업권을 따내게 되죠. 그래서 금강산에 대한 어떤 사업권과 함께 현대그룹이 사실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현대그룹의 이제 실현이 시작되었다라고 돼요. 이제 현대차는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 현대그룹은 지금 보면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네, 아산, 현대아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현대 쪽에 대한 이 그룹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북 사업 쪽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기울었다라고 보셔도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 관련한 뭐 불법 자금 해가지고 정몽원 예전 그 현대그룹 회장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나쁜 소식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현정은 회장이 지금 현대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현대그룹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된 이유는 이제 북한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대기업, 대그룹이었는데 현대그룹 자체가 중견기업의 수준을 쪼그라들었고, 뭐 지금 보시면 뭐 현대전자 없어졌죠. 네. 현대건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감자라든지 이런 워크아웃을 한참 동안 했었던 모양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상선도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 매각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왔었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의 어떤 이유는 북한과의 어떤 그 관련이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현대그룹이 해줬었는데, 결국에는 북한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단 나오는 거죠. 현대그룹이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겠죠. 왜? 통일된 그런 나라 또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매력 덩어리로 이제 떠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나라에 투자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이런 방침들, 자, 북한과의 어떤 전쟁 그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멋진 그런 그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북한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퍼주기식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쓴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이 지금 김정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죠.
금강산 관광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니까 남쪽 시설들 다, 철거해버려라.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네가 자기네 땅이니까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성공단까지도 이제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아, 그 공장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얘기죠. 물론 이제 개성공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그쪽에서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자기네끼리 다 해먹겠다라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왜 걔네한테, 왜 남한한테 돈을 주고 있느냐. 우리 자원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냥 돈을 벌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얌체 같은 생각이죠. 사실 이거는 뭐 경제학적으로는 뭐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도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도의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20년 동안 현대그룹이 북한에다 이렇게 많이 갖다 준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일으켜 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엎는 거, 이거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말을 듣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돈이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 불매운동을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뭐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겠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여행을 갈 확률은 많지 않고요. 남측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장사를 하겠다는 어떤 이미지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하게 좀 반발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북한은 일단 공존에 대한 부분보다도 자기의 실리를 챙기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좀 답답한 부분들이라서, 네, 요 내용은 일단, 금강산 관광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업을 배척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대북 관련주들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사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제 대응 내용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옥석 가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게 어떤 사업적인 그 건설 사업이라든지 뭐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이런 SOC 쪽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들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북한이 자기네 땅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괘씸하기 때문에 우리가 SOC 쪽에도 지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들에게는 이제 좀 뭐랄까 옥석 가리기, 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형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그냥 북한에게 끌려가기만 한다라면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뭐 혼조된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는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풀이가 되는 모양새, 강보합을 보였다, 이 말씀 드리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글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북한은 현대의 돈으로, 현대그룹의 돈으로 핵무기를 완성하고 나서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재계들의 어떤 재계의 그런 반항,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지금 내용들, 일단은 정책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받는 피해들은 굉장히 클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은 시각을 확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먼저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뒤따라오는 경쟁자가 당신의 성공을 가로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늦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매매를 대신해주는 남자가 진행되니까 혹시라도 또 실제 매매의 상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